자, 네 번째 썰 한번 가볼게요. 어떤 분이 저한테 그 질문을 주셨거든요. 뿌뿌뿌님이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분이 사랑하는 여자친구가 있나 봐요. 여자친구가 있는데, 먼 데까지 가셨나 봅니다. 자, 그래서 저한테 질문을 줬는데, 일단 제 나름대로 이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해줘야 저분이 좀 마음이 놓이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이 질문을 가져왔습니다. 아무튼 저에게 질문을 간절하게 보내주신 뿌뿌뿌님께 감사의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뿌뿌뿌님, 네, 질문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여자친구가 2주 전에 강원도 식품회사에 일하러 갔는데 생산직 근무 시간이 오후 7시부터 다음날 새벽 4시로 일하고 있거든요. 많이 힘든가요? 연락이 잘 안 돼요. 이게 연락이 아예 안 된다는 겁니까? 아니면 통화가 안 된다는 거예요? 아, 투네 돈 냈다고요? 아,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성진스님. 그러니까 뭐 카톡이나 문자 정도는 되는데 음성 통화는 안 된다 뭐 그 말씀이세요? 아니면 아예 완전히 안 된다는 말씀이세요? 일단 그거부터 알고 싶은데. 뭐 카톡은 답장을 받는데 좀 불규칙하고 전화를 하려고 해도 음, 전화를 하려고 해도 이제 자꾸 종무 통화 안 받으니까. 아, 원래는 일할 때 아니면 잘 됐는데, 네네. 계속 얘기하세요. 지금 듣고 있습니다. 저도 궁금해서. 아, 괜찮아요. 기분 좋아니? 엊그제 하루에 카톡 한두 개? 아, 그렇다고요? 혹시 제가 봤을 때는요, 확실한 건 아니에요. 확실한 건 아닌데, 음,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일단은 뭐, 제가 아는 대로 설명을 드릴게요. 이거 뭐 길게 영상을 찍지는 않겠습니다. 일단, 뭐, 제가 아는 대로 설명드리자면, 일단, 식품회사 일이 많이 힘듭니다. 네. 아마 여자친구분이 살면서 이런 일, 그러니까 이렇게 몸으로 하는 일을 처음 해봤을 거예요. 물론 서울에서도 몸으로 하는 일이 있죠. 근데 이렇게 뭔가 무거운 물건을 가지고 단순 반복적인 일을 오랫동안 해본 거는 거의 처음일 거예요. 왜냐면 서울에 이런 일이 없잖아요. 맞죠? 원래 여기 식품회사 오기 전까지는 전혀 다른 일을 했었죠. 왜냐면 서울 쪽에는 제가 알기로는 이런 식품 공장 자체가 없어요. 보통 여자분이 서울에서 일을 한다고 하면 보통 사무직일 거예요. 사무직이나 보통 이제 미용 디자인 이런 데 관련 일을 하시겠죠, 보통은. 근데 그런 일을 하다가 이 메로나 시국에서 음, 이제 더 이상 이제 서울 쪽에서 일하기 힘드니까 저 아는 사람이 강원도에서 이제 식품회사 일을 하는데 그쪽으로 같이 가서 일을 해달라 그 요청이 와서 하겠다고 해서 아마 그쪽으로 가신 것 같아요. 2주 됐는데 일단 일이 굉장히 힘들어요. 남자도 감히 일하기 힘들 정도로 가무조무사 치위생사 왜그 일하다가 왜 이쪽 일을 한다는 거야? 돈 때문에 그런가? 식품회사가 돈은 돼요. 돈은 되는데 이게 돈이 되는 이유가 그만큼 시간을 많이 갈아 넣어요. 예. 일이 일단 많이 힘들고 그 식품회사가 대부분 이교대예요. 대부분 이교대고 풀잔업에 하루 12시간 정도 근무할 거예요. 이게 여기 보면 시간상으로 보면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자, 19시, 오후 7시부터 새벽 4시까지. 말로는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게 뭐냐 하면 잔업이 없을 때 이 시간이에요. 잔업이 없을 때. 푸푸푸니. 위에서 내가 여기 나와 있는 대로만 추정하자면 확실하진 않는데 아마 잔업이 있을 거예요. 새벽 4시부터
7시, 그러니까 새벽 4시부터 7시까지 3시간 동안 잔업이 있을 가능성이 커요. 이해가 되십니까? 보통은 기본, 생산직이 이렇게 채용 공고할 때 12시간 일한다고 이렇게 딱 안 적어놔요. 왜냐면 12시간 딱 일한다 하면 젊은 사람들이 안 하려고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부러 잔업을 뺀 기본 소정 근로시간만 적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기본 소정 근로시간, 그러니까 잔업이 없을 때 일하는 시간 이렇게 된다는 거지. 그렇다고 잔업이 없는 게 아니에요. 보통 식품 공장은 대부분 바쁜 공장이기 때문에 잔업이 필수적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실제로 근무 시간은 실제 근무 시간이잖아요. 아마 이렇게 될 거예요. 19시부터 07시까지. 그러니까 3시간 더 일하는 거죠. 잔업 3시간 포함해서. 자, 뿌뿌뿌님 혹시 생산직 같은 거 일해본 적 있습니까? 생산직이나 교대 근무 같은 거 일해보신 적 있어요? 육체적인 노동을 하는 일을. 내가 보니까 뿌뿌뿌님도 이 일을 안 해본 사람 같아. 남치분도 이 일을 안 해본 것 같아요. 안 해보니까 저한테 물어봤겠죠. 해본 사람이면 알 거예요. 이게 일이 힘들어요. 12시간 일한다는 게. 방 꼴딱 새가면서 육체적인 노동을 한다는 게 힘들어요. 남자도 힘들지 여자는 더 힘들 거예요. 네. 그래서 집에 오면 자기 바빠요. 예, 빡십니다, 공공이. 이렇게 일을 하잖아요. 거의 아마 거의 잔업이 다 들어갈 거예요. 식품 공장이 괜히 힘든 게 아니에요. 보통 식품 공장은 남자분들이 힘쓰리냐고 여자분들이 수작업을 합니다. 남자분들은 보통 원료 배합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그 기계에 들어가는 이제 원료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빵 공장에서 빵을 만들면 빵에 들어가는 게 뭐예요? 밀가루하고 설탕 아니에요. 밀가루 그 포대 있죠. 예. 잘 들으세요. 보통 남자는 원료 배합을 합니다. 그 원료 배합이 이것도 되게 빡시거든요. 보통 시작이 원료를 이제 포대를 들어가지고 어깨에 집어내가 들어가지고 들쳐매가 들어가지고 그걸 뜯어가지고 그 기계에다 부어요. 예. 그거 한 몇십 개 붓고 다른 재료 붓고 시작합니다. 재료가 이제 소재가 꽉 차면 그럼 그게가 알아서 이제 반죽하고 저어주고 다 하겠죠. 저어져서 이제 나오면 이제 그게 기계에서 막 잘라가지고 등분에 맞게 잘라가 나오잖아.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여직원들이 그거 이제 분류를 하는 거예요. 안에 뭐 안고 들어가서 안고 집어넣고 분류 하다가 다 이제 공정 다 끝나면 이제 그걸 다시 개수 세알려 가지고 또 분리하는 거예요. 통에 담아가지고 분리해서 그 넘집은 기분 좋았는데 그러면 저 슈퍼챗으로 부탁드리게 슈퍼챗 분리하고 포장이라니까. 근데 이게 굉장한 수작업이거든요. 이것도 힘들어요 수작업이. 오히려 자동으로 하는 게 낫지. 그러니까 뭐 식품도 자동인데 사람 손을 타는 게 많아요. 식품 일이. 네. 식품 일이 보면 자동화 되어 있긴 한데 전 자동화가 되어 있다기보다는 부분 자동화예요. 부분 자동화. 그러니까 제품을 반죽하고 뭐 찌고 굽는 거는 기계가 알아서 하겠지만 그 이후에 이제 분류하고 포장하고 이런 거는 사람이 하는 거예요. 그게 계속 이제 컨베이어 벨트가 쉬지도 않고 계속 움직이는 거야. 그러면 계속 이제 반복적인 작업만 하는 거예요. 그걸 12시간 동안 하는 거예요. 12시간 동안. 이거 안 해봤으면 힘들어요. 해본 사람도 힘들지만 살면서 이런 일을 이제 유체적인 이런 단순 반복적인 일을 안 해본 사람은 더 힘들어요. 예. 1시간 50분, 10분, 그 정말 쉬운 게 아니에요. 예. 근무 시간이 빡빡하고, 일 끝나고 나면 피곤해서 다른 거 할 여력이 안 납니다. 그래서 퇴근하고 나면 바로 잘 것이에요. 바로 취침한다. 취침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제가 그랬거든요. 네. 집에 오면 뭐 누가 전화하고 얘기하는 이것도 노동력이잖아. 사람이 말로 해야 되니까. 말할 힘도 안 나요. 일 너무 무리해서 이제 하면. 집에 가면 빨리 밥 먹고 샤워하고 빨리 자야지 이 생각밖에 안 납니다. 예. 택배 사가치 한 사람들도 집에 가면 아 다른 거 필요 없고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빨리 씻고 자고 싶다.
여름이면 빨리 에어컨 틀어놓고 시원한 바람에 자고 싶다. 이 생각밖에 안 나요. 사람이 단순해져요. 예, 예, 그게 반복되다 보니 점점 체력이나 정신력이 바닥나서. 그러니까요. 이게 하면 할수록 사람이 지쳐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여친분이 살면서 이런 일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사람이잖아요. 이런 유체적인 고강도 일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고 이런 교대 근무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타지 생활하는 거야. 그리고 12시간 근무하잖아요. 그럼 나머지 12시간 4시간이겠는데 그게 아니라 왔다 갔다 하는 시간도 있다는 거죠. 왔다 갔다 하는 시간. 순수 일하는 시간이 12시간이고 공장에서 보통 저녁 7시부터 일하면 한 8시 30분에 와 있어야 돼요. 늦어도. 와가지고 대기해야 되기 때문에 아마 뭐 숙소에서 6시에 출발을 해야 될 거예요. 10시 이전에 출발을 해야 될 거예요. 그러면 어, 한 5시 언저리부터 준비해야 돼요. 갈 준비를. 생각보다 일찍 움직여야 돼. 그리고 아침 7시 퇴근해도 집에 가면 8시 될 거예요. 뭐 이것저것 뭐 씻고 준비하면 자는 시간 말고는 없어요. 자는 시간 말고는. 뭐 취미생활, 개인 여가생활, 사치입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여친분이 굉장히 피곤해할 가능성이 큽니다. 일하면서. 네. 이해가 되십니까? 그리고 하나 더 얘기해 드릴게요. 생산직 일하다 보니 어, 생산직 교대금 하다 보니 이제 전화 받을 여유가 없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아마 일할 때 휴대폰을 반납할 거예요. 제 생각은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나중에 연락을 해보면 너 왜 전화 안 받냐 하면 사실 내가 일하는 공장이 일할 때는 근무 중간에 휴대폰 반입이 금지되어 있어. 그래서 퇴근할 때나 전화기를 겨우 사용할 수 있어. 그래서 근무 시간 중에는 내가 연락을 못 받을 것 같아. 그때 내가 야간반이라서 일하는 시간이라서 못 받았어. 너 요즘 피곤해서 그거 받을 여력도 안 나. 아마 이렇게 얘기할 가능성이 큽니다. 예. 니 지금 뿌뿌분이 지금 여친분이 어느 타임에 일하는지도 모르잖아요. 아마 식품 공장은 위생이 청결해야 되기 때문에 아마 휴대폰 반입이 안 될 거예요. 왜냐, 공장 내부가 사진 촬영이 되면 안 되거든요. 그 범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통 공장 안에 이제 제조 과정이나 공정 과정, 제품 상태들을 촬영하지 못하도록 휴대폰 반입이 금지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마 이제 근무에 투입될 때 휴대폰을 따로 보관해가지고 외부하고 단절된 상태에서 일을 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아마 연락 못 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지금 만약에 지금 일하고 있으면 일하면서 일하기 전에 아마 휴대폰 보관대가 있을 거예요. 라인에 투입되기 전에 거기 휴대폰 보관대에 넣고 넣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관리자가 그 열쇠를 걸어 잠가버려요. 걸어 잠가버립니다. 걸어 잠가버리면 쉬는 시간 말고는 휴대폰 사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푸푸부인도 아셔야 되는 게 그러니까 저 시간대 일한다고만 들었지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점심시간이고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휴게 시간인지 정확하게 모르잖아요. 차라리 여친분한테 연락이 된다면 이렇게 얘기하세요. 여친분한테 너 주간에 너 한 주, 그러니까 한 달에 근무 로테이션 시간표 있으면 나한테 좀 알려줘. 그러니까 뭐 주야로 돌아가는데 뭐 일주 교대 들어간지 2주 교대 들어간지 이것 좀 알려줘.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일주 교대로 가는 건 뭐냐 하면 첫 번째 주가 주간이면 두 번째 주가 야간, 두 번째 주가 주간이면 두 번째 주 야간이면 세 번째 주 주간 이런 식으로 한 주 단위로 교대 들어가는 거. 2주는 뭐냐 하면 첫 번째 주, 두 번째 주 주간 하고 나서 세 번째 주, 네 번째 주 야간 이런 식으로 돌아가는 거야. 그러니까 일주 야간인지 입주 야간인지 모르죠 이거. 모르는 사람들이 자꾸 전화하니까 그것도 어떻게 짜증날 수 있는 거예요. 일단 그분이 언제 통화가 가능한 시간대를 정확히 파악을 해야 전화를 해야 돼. 그냥 무분별하게 전화한다고 다 다를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분도 사정이 있는데. 생각이 좀 짧았다는 생각이 들죠. 모르잖아요. 모르는데 그냥 전화하면 다 받는다고 생각하는 게 더 말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일단 그분한테 나중에 연락이 되거나 카톡이 되면 너 근무 시간표가 어떻게 되는지 좀 알려주고, 너 그 쉬는 시간 있잖아. 쉬는 시간하고 식사 시간 언제쯤 되는지 나한테 시간 알려주면 그 시간에 맞춰가지고 내가 전화를 걸든가 할게.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지금 그렇게 해서 전화를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랜덤으로 전화를 하는데 전화를 안 받아서 불안하다는 거죠. 당연히 전화를 안 받아. 그러니까 오후 3, 4시가 그게 연락이 활발한 게 아니라요. 정확하게 쉬는 시간대를 알아야 되잖아. 그걸 모르고 전화하면 그거는 좀 그 일하는 사람에 대한 배려가 없는 거예요. 생산직은 딱 정확하게 쉴 때 쉬고 일할 때 일합니다. 저게 두루뭉실하잖아요. 그만큼 님이 여자친구에 대해 모른다는 거야. 차라리 점심 언제 먹고 저녁 언제 먹고. 그러니까 일단은 그거부터 알고 나서 연락을 이제 취하고 상대방의 의사를 확인하고 나서 해야 되는 거예요. 자꾸 연락 안 된다고 보채면 그분 가뜩이나 일 때문에 힘들어 죽겠는데 연락 안 된다고 자꾸 뭐라 하면 더 힘들죠. 짜증나죠, 이게. 가뜩이나 내가 생전해보지도 않은 일을 하고 있고 타지 생활하고 있는데 적응하는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그리고 식품 공장 가면 텃세도 있습니다. 아줌마 텃세. 여자친구분이 나이 거리신 것 같은데 저런 데 가면 젊은 사람보다는 나이 많은 사람이 많아요. 아줌마들. 아줌마 텃세 장난 아닙니다. 남자 텃세 저리 가라예요. 아줌마들 잘못 보이면 공장상 끝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긴장을 타고 스트레스 받는 걸 수도 있어요. 예민할 수 있는 거죠. 예민한 가운데 자꾸 시대들 없이 전화 오면 나 같아 전화 안 받을 것 같아. 얘는 뭐 눈치도 없냐. 내가 무슨 뭐 언제든지 휴대폰 뭐 안 들어 쓸 수 있는 뭐 그런 사람인 줄 아냐. 그만큼 힘들어가지고 전화 못 받는 걸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급하게 있잖아요. 너무 조바심 내지 마시고, 뭐 어디 뭐 팔려간 것도 아니고요. 일하러 간 거니까 시간이 지나면 나중에 알게 되잖아요. 시간이 지나면 힘든 쪽은 이제 여친분이 힘들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좀 이해를 해주고 그 사람의 상황을 이해해주고 좀 기다려주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어떤 환경에서 일하고 있는지, 어떨 때 연락이 되는지를 확실하게 알아야 그분한테도 좋은 거 아닙니까? 그래서 좀 배려를 해주시기 바랄게요. 예. 어쨌든 푸푸푸님이 좀 이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아직까지도 이해가 잘 안 될 수 있어요. 왜냐? 이 얘기를 듣고 있는 푸푸푸님도 생산직 일을 해본 적이 없으니까. 해본 사람은 제 말이 무슨 말인지 알아요. 근데 얘기만 들으면 이게 잘 무슨 말인지 알겠는데 확실하게 이해는 하기 힘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그분도 나름 사정이 있으니까 기다려봐라. 뭐 잘못된 게 아니니까. 그분만의 사정이 있으니까. 나중에 좀 일이 익숙해지고 좀 여유가 생기면 나중에 또 연락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부채지 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뽀뽀분이 좀 도움이 되었습니까? 도움이 되셨나요? 자, 아무튼 차분하게 좀 기다려 달라는 말씀을 좀 드리면서 자, 네 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